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매초에 약 2만 캔의 코카콜라가 팔립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처음 만든 사람은 탄산음료 회사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약에 중독된 한 약사였어요. 그는 자신의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마약 성분으로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콜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발견의 순간 코카콜라의 숨겨진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865년 봄, 남북전쟁이 끝을 향해 가던 무렵, 조지아주 출신 약사 존 스티스 펜버턴은 컬럼버스 전투에서 가슴에 군도에 의한 부상을 입습니다. 전장에서 부상 치료에 쓰던 진통제는 단 하나 모르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펜버턴은 모르핀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비단 펜버턴만이 아니었어요. 수십만 명의 참전 군인들이 모르핀 의존 상태로 사회에 복귀했고, 이 현상은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군인병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시대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이른바 특허약의 전성기였어요. 성분도 효능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약품들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규제가 거의 없었고 약 광고에는 근거 없는 효능이 넘쳐났어요. 이 시장에서 약사이자 발명가였던 펜버턴은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모르핀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의 눈에 들어온 두 가지 재료, 남아메리카의 코카잎과 아프리카 서부가 원산지인 콜라 열매였습니다. 펜버턴이 코카잎에 주목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코카잎을 우려낸 음료가 이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1863년 이탈리아의 화학자 안젤로 마리아니는 코카잎을 포도주에 우려낸 빈마리아니를 출시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 와인을 직접 마시고 공식 금메달을 수여했어요. 심지어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도 코카인을 우울증 치료제로 연구하며 직접 복용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엔 코카인이 마약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피로 회복, 기분 개선에 효과적인 기적의 약초였죠. 이 흐름을 본 펜버턴은 1884년 자신만의 코카 음료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딱 이 시점에 조지아주에서 금주령이 발동됐어요. 알코올이 든 그의 음료는 하루아침에 판매 불가 제품이 됐습니다. 펜버턴이 떠올린 해결책이 바로 탄산수였어요. 1886년 5월 8일, 펜버턴은 코카잎 추출물, 콜라 열매의 추출물, 그리고 여러 허브를 조합한 갈색 시럽을 완성합니다. 이것을 탄산수와 섞자 기분이 상쾌해지고 두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곧장 근처 제이콥스 약국으로 달려가 이 시럽을 팔기 시작합니다. 처방전 없는 두통약이자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청량음료. 음료 이름은 두 성분의 이름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코카잎의 코커와 콜라 열매의 콜로 합쳐서 코카콜라. 서체는 파트너 프랭크 로빈슨이 손으로 쓴 필기체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로고로 쓰이는 바로 그 글씨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어요. 광고비 $73. 완전한 적자. 펜버턴은 광고에도 서툴렀고 자금도 없었습니다. 적자는 계속됐고 펜버턴 자신의 모르핀 의존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888년 건강이 악화된 펜버턴은 경영권을 팔기로 합니다. 새 주인은 애틀랜타의 사업가 에스버리 캔들러였어요. 몇 달 후인 1888년 8월 펜버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료의 미래를 보지 못한 채 가난하게. 반면 캔들러는 달랐습니다.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약이 아니라 경험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쿠폰을 만들어 무료 시음을 제공하고 약국을 넘어 일반 상점에도 공급을 넓혔습니다. 10년 만에 40배. 그런데 캔들러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1899년 두 명의 변호사가 찾아와 코카콜라를 병에 담아 전국에 팔고 싶다고 했어요. 캔들러는 이 아이디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병에 든 음료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는 전국 보틀링 독점권을 단돈 $1에 넘겼습니다. 이 계약은 훗날 코카콜라 역사상 가장 비싼 $1로 기록됩니다.
이 보틀링 시스템이 코카콜라를 약국 카운터에서 꺼내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음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펜버턴이 2,300달러에 넘긴 음료는 오늘날 브랜드 가치만 80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됐습니다. 190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인에 대한 연구가 쌓이면서 강한 중독성이 공론화됐고 각종 사회 문제와 연결되며 여론이 돌아섰어요. 신문들은 코카콜라 속 코카인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 회사는 결단을 내렸어요. 코카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1904년의 일이었습니다. 단, 코카잎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코카인 성분만 제거한 처리잎을 계속 썼어요. 코카콜라가 지금도 코카잎 추출물을 사용한다는 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에 가깝게 알려져 있지만 회사가 공식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코카콜라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1920년 미국 전역에 금주법이 시행됐어요. 술이 불법이 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는 술 대신 마실 음료가 필요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바로 그 자리를 채웠어요. 금주법 시행 기간 동안 코카콜라의 매출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마약 성분은 빠지고 술도 없어진 세상에서 코카콜라는 완벽한 대체제로 자리 잡았어요. 그렇게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레시피입니다. 오늘날 제조 비법은 머천다이즈 7X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며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1977년 레시피 공개를 요구하는 인도 정부의 압박에 인도 시장 자체에서 철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레시피를 내주느니 세계 2위 인구대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중독을 치료하려다 또 다른 마약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음료. 전쟁 부상자의 절박한 실험이 단돈 1달러짜리 계약을 거쳐 100조 원짜리 브랜드가 된 이야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캔을 딸 때 그 안에는 이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발견의 순간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발견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발견의 순간엔 우리가 매일 보지만 그 기원을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